죄송합니다. 이 편 녹음을 하다가 녹화를 하다 끊겨가지고 이 편으로 넘겨서 지금 계속 갈게요. 일단 성범죄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성범죄 부분에서 지금 특수강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특수강간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일단은 그 강간을 했을 때 특수강간죄가 성립이 돼서 일단 그렇게 처벌을 받는데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징역이 나와요. 그래서 말이 5년이지, 5년이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지 21살 24살인데 21세 24세인데 지금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그 군 문제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이제 군 입대도 안 되고, 전과 때문에 군 입대도 안 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사소한 실수가 술 취해 가지고 이뤄졌다 그러면 이제 특수강간을 한 여자 한 명을 남자 2명이 이제 그 동네에서 알던 친구들인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강간을 해서 순차적으로 성관계가 있어서 이게 특수강간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성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처벌 수위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성범죄에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성범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강간이라든가, 강간에서도 특수강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강제추행 부분도 이제 강간에 비해서는 이제 그 수위가 낮은데,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돼요. 극단적인 예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도, 여자 머리카락을 쓰다듬어도 추행이 돼요. 추행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신체 부위를 만지는데 성기나 가슴 외 부분을 만졌다 그러면 그나마 이거는 선처의 여지가 있어요. 선처의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기나 가슴을 만졌을 때는 이게 지금 뭐 흔히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이거는 지금 성기나 지금 뭐 가슴을 만졌다 그러면 이제 주요 부위라 그러죠. 주요 부위라 그러는데, 성기나 가슴을 만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징역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가슴이나 성기 외 주요 부위 외를 만졌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말 그대로 과실도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기나 가슴을 만졌는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성기나 가슴을 만졌을 때는 강제추행이 좀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둘이 스킨십도 이제 자연스럽게 있었고, 스킨십도 있었고, 지금 둘이 이제 관계가 좋아가지고 친밀감이 높았는데, 이제 성관계를 이제 할 목적으로 이제 사람 이제 스킨십을 했겠죠. 스킨십을 했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친밀감이 높으니까 이렇게 지금 뭐 스킨십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처음 만나가지고 친밀도는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닌데, 이 사람이 내 의사에 반해가지고 몸을 만졌다 그러면 이건 추행이 맞아요. 추행이 맞고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혼인 중이 아니고 혼인 외 관계에서 연인이, 어차피 연인이라 그러면 혼인 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혼인 외관계에서 지금 뭐 스킨십이라든가 이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게 성범죄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폐해가 큰 거죠. 처벌을 받았을 때는 폐해가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강제추행 부분도 얘기를 드리는데, 강제추행도 어차피 여기서 지금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범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범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 관련 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의료 이런 부분에서 취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취업 자체가. 그러니까 취업도 이제 5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자발찌라는 게 있어요.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이 사람이 재범 위험이 있으니까, 어차피 성범죄는 재범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재범 위험이 있으니까 전자발찌를 두고 보호 관찰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형사 담당이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거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거는 신상정보도 등록을 하는데,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내가 주거지를 옮긴다든가 직업을 옮긴다든가 어떤 처분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걸 다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안 하고 하게 되면 보안처분 위반으로 이것도 처벌을 받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금 성범죄 하나를 가지고 형사처벌도 있지만 보안처분도 있고, 보안처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취업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취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전자발찌를 몇 년 동안 차고 있으라든가 이렇게 지금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보안처분도 굉장히 이제 폐해가 크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얘기가 강간, 보통 이제 강간 성범죄라 그러면 이제 강간죄를 얘기하는데 강간죄가 있을 거고 이제 강제추행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그 가중처벌 받는 게 뭐 특수 강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중간간이라는 게 왜 위험한 건지 그러고 지금 이런 성범죄 외에도 지금 문제되는 게 밀집 장소라는 게 뭐냐면 밀집 장소라는 게 이제 우리 버스하고 지금 지하철을 얘기하는데 지하철에서 몸이 닿아요. 그래서 몸이 닿으면 이 부분이 지금 이 여자를 만진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부딪힌 건지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성 진술이 일관된다 그러면 일관적으로 일관된다 그러면 보통 추행을 인정을 해요. 문제는 그래서 밀집장소 추행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진 적도 없고 부딪혔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남자 팔꿈치를 이렇게 팔을 접고 있었죠. 접고 있었는데 팔꿈치가 여자 이제 가슴에 세 번을 닿았어요. 세 번을 닿았는데 이게 지금 여자 입장에서 의도적이라고 주장을 했고 남자는 차가 움직이면서 지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처벌을 받았어요. 문제는 세 번 정도 남자 팔꿈치가 여성 가슴에 닿았을 때 이거는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거죠. 여자가 일단 이런 데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남자의 고의가 추정이 된다 그러면 보통 여자 진술의 일관성만 있다 그러면 처벌을 해요. 처벌을 하는데 지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같은 경우에 밀실은 아니니까 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처벌 형량은 낮은데 벌금이 나오는데 이 정도도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벌금이라 그러면 차라리 절도에 대해 가지고 벌금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이렇게 훔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지금 그 범죄를 갖다 굉장히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밀집 장소에 대한 추행이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카메라인데 이제 5천만 인구가 이제 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을 하는데 뭐 요즘에도 문제 그 나왔을 거예요. 레깅스를 입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지금 그 범죄가 되느냐 범죄가 됐어요. 이 부분도 범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범죄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차피 강력범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가 특수강간까지 얘기가 됐을 때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흔하게 지금 착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착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범죄가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 사전 사후로 증거라는 게 일단은 뭐 어떤 의사에 대해 가지고 증거라는 거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통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사실상 뒤집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자 진술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어차피 사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범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그거예요. 뭐 심각하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청소년 얘기라는 게 19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아동이라는 건 보통 이제 14세 미만, 이제 14세 미만 얘기를 하는데 아동이나 지금 상대방이 성범죄에 대한 상대방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게 청소년이라든가 미성년자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형법이라는 게 있고 형법이 있으면 형법에도 강간이라는 게 있고 강제추행이 있을 거고 여기도 유사강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특수강간이라든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여기서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정도가 심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고 여기서 또 뭐 이렇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그러니까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성인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아청법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청법이라는 게 가장 형량이 가장 높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대상이 미성년자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동일해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도 있을 거고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도 있을 거고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친족 간의 그 뭐 강간이나 추행이 있을 거고 친족 간에 그리고 이거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가 있을 건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를 하려고 유인을 했다든가 권유를 한 것만 자체로도 아청법 위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강간이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로, 예전에는 할아버지들이 손녀뻘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톡톡 뭐 쓰다듬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극단적인 경우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가 지금 손녀뻘 되는 그 11세 소녀를 엉덩이를 두드렸어요. 엉덩이를 두드렸는데 3번 정도 두드렸는데 지금 벌금이 1,500만 원이 나왔어요. 1,500만 원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소녀뻘 되니까 이거 귀엽다고 두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에 지금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성의식이 변한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추행이 맞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이 맞기 때문에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벌금을 선고한다 이렇게 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 일단 지금 이쪽에서 내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만나가지고 성관계가 있었다든가 그럴 때, 성관계라는 건 그거, 이쪽에서 진지하게 이제 미성년자가 진지하게 지금 의사를 밝혀서 내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강간은 아니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하고 미성년자하고 성관계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성인이 미성년자를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게 어떻게 꼬시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성관계를 해야 되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을 때는 기망에 의한 건 없단 말이에요. 기망에 의해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강간이 되지는 않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속여 가지고 여기 착오에 빠지게 해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 착오에 빠지게 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래도 이건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을 받고,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위계라 그러는데, 속인 걸 위계라 그러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성인 대 성인일 때 얘기하고 성인과 미성년자일 때 얘기하고는 이게 지금 성립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3세 이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동의를 했더라도 성관계를 맺다는 건 강간이고, 14세 이상인데 이 사람이 동의를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인 남자가 미성년자를 위기에 빠지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에 빠지게 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하고 이게 성년자일 때하고 그 미성년자일 때하고는 성립 요건 자체가 다르고 요건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죄가 될 확률이 훨씬 많다는 얘기고.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사례가, 성인 남자가 23살 대학생인데 랜덤 채팅을 하는 방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20세라고 주장을 했어요. 20세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성관계라는 게 여자가 하기 싫다는데 이제 그 일단 일부는 강간이라고 보이죠. 강간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쟁점은 그거, 이게 지금 미성년자 강간인지 아니면은 20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성년자 강간인지,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성년자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객관적인 사실 가지고 보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이 성년자인 줄 알았다, 착오를 일으켰다, 아니면 그렇게 보여서. 대학교 주변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대학교 주변에 보통 이제 대학교 주점에 가면 여기에 지금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생 중에 지금 그 성년자가 되지 않은 대학생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들인데 일단 옷을 그렇게 입고 대학생하고 비슷하게 입고 오니까 적극적으로 그 주민등록증도 속여가지고 위조를 해가지고 주인을 속여가지고 술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해가지고 주인이 빠졌다 그래도 대부분 행정처분을 받아요. 영업정지를 받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성범죄에 있어가지고도, 성범죄가 이 사람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기는 이제 성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걸 내가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성년자 강간이 아니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성년자 강간이 맞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성년자냐 미성년자를 따라가지고 지금 미성년 강간이냐 아니 성인 강간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내가 미성년자인데 이 사람이 나 속여가지고 성년자일 줄 알았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게 미성년자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간통죄라는 게 있었을 때는, 간통죄라는 거는 이제 폐지가 됐는데, 간통죄는 그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거를 인식을 했어야지 이게 지금 간통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미혼자라서
간통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내가 그걸 이제 믿는데 지금 뭐 합리적인 뭐 의심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간통죄가 아니에요. 그냥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간통죄 걸리 무조건 이거 이 사람이 나는 유부남인지 몰랐다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문제고 지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그걸 따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성년자인 줄 알았고 이 사람 해가지고 다니는 걸 봐도 이 사람이 성년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미성년자가 아니라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미성년자를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맞는데 걔 중에 이제 한 명씩 그런 거지 이제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성인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문제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성범죄 구성은 이렇게 되지 성범죄라는 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성범죄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강간죄가 있을 거고 강제추행이라는 게 있을 거고 추행에서도 이제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있다 그러면 중강제추행이나 중강간이 있을 거고 여기서 요건이 강화된다 그러면 특수강간이나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생활에서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밀집장소 추행이라든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밀집장소 추행이라든가 카메라 이용 등 촬영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없던 범죄에 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규정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성폭력 행위 등 법률을 볼 거고 이거는 형법에서 보통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법률이 또 새로운 범죄 형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대상이 미성년자로 바뀐다 그러면 아청법이라는 게 다시 생겨가지고 이제 동일한 성범죄에 대해서 아청법에서 이제 가중 처벌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해에 형법에 대해서 성범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구성 요건은 뭐고 지금 구성 요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에 어떤 유형이 지금 성범죄로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 되고 지금 처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고 보완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걸 볼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제 아청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청법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처벌하고 보완 처분 규정이 또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청법 위반 사건이 어떤지 유형이 있고 유형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이제 양형 기준을 일단 볼 거고 양형 기준을 그래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일단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적어도 처벌을 징역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금 적어도 집행유예를 풀려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 이제 차례대로 형법하고 성폭력 특별법,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성범죄에 대해서 성범죄가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형사 처벌을 받는데 성범죄로 처벌받았다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상식선에서 이제 내 상식하고 법규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실수하는 분들도 많아요. 과실이라 그러면 처벌을 안 받아야 되는 게 많은데 과실이라 그래서 성범죄에서 관대하게 봐주질 않으니까 이제 처벌을 받고 징역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일단 미리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셨으면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뒤에 또 동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